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오늘은 파일 객체와 위드문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파일 객체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학습 목표는 우리가 파이썬으로 파일 객체를 생성을 하고 파일을 생성하고 읽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썬 코드로 어떤 파일을 생성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파일이 나오는 거죠. 오늘의 예제로는 간단한 파일들, 아무래도 txt 파일이 제일 만만할 것 같은데, 이 방법을 알게 되면 나중에 이미지 파일, 동영상 파일 같은 비텍스트형 파일을 바이너리 형태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음성 생성 기능을 사용하거나 다른 이미지 생성 기술을 사용할 때는 유용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걸 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것을 위한 문법을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일 객체 모드의 설정 문자를 학습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뒤에서 좀 설명을 하기로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좀 특수한 문법이 위드문에 대해서도 배우려고 합니다. 자,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파일 객체를 생성한다. 뭔가 파일을 데이터화 시킨다? 이런 느낌보다는 파일을 제어할 수 있는 데이터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더 이상한 것 같죠?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파일 객체를 이용해서 파일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읽을 수도 있고요. 파일을 새롭게 생성할 수도 있고, 아예 없는 공간에 파일 객체를 생성을 해서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하거나 또는 삭제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설명할 때 보통 빨대로 표현을 하거든요. 파일에 빨대를 꽂아서 하고 하면은 읽어오는 거고, 이제 좀 더럽지만 뱉으면은 네, 무언가 데이터가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빨대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파일 객체는 하나의 파일에 하나의 파일 객체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음료수 팩이 있는데 빨대 하나만 꽂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은 원래는 못 꽂아요. 이게 기술 발전이 되면서 다양하게 꽂을 수 있는 형태가 발전이 됐죠. 뭐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가 대표적으로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안 돼요. 왜냐면은 파일이 원래 동기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 다른 사람도 그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술이 원래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용할 때는 딱 저장을 하고 나와야 그다음 사람이 그 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 안전하게 파일을 지켜내기 위한 이런 로직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빨대 하나만 꽂을 수 있는, 이 파일 객체 하나만 꽂을 수 있는데, 반대로 파일 객체가 꽂혀 있는 상태라면은 그러면은 접근을 못 하겠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파일 객체, 즉 빨대를 잘 사용하고 잘 뽑는 것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좀 더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빨대를 꽂을 때 종류를 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읽기용으로만 쓸 것이다. 아니다. 나는 이거 쓰기용으로만 쓸 것이다. 또는 이것을 섞어서 할 것이다.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텍스트 모드. 지금 십자가처럼 보이는데 십자가 아니고 알파벳 T입니다. 텍스트 모드. 그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버튼이고요. 이렇게 파일 객체, 즉 파일 빨대를 만들 때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이다, 어떤 용도로 만들 것이다라는 것을 정해줄 수 있는데, 이것들을 조합해서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RT, 텍스트 모드로 읽기 모드로 파일 객체를 생성해서 이 파일에 꽂을 것이다. 이 파일 객체 같은 경우에는 파일 생성이 불가능한 거겠죠.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할 수 있고요. 플러스까지 이용해서 뭐 텍스트 모드, 읽기 모드, 쓰기 모드를 동시에 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 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R이랑 W 위주로 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안전하게 파일 빨대를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간혹 오픈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클로즈를 잊을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닌데 오픈을 한 상태에서 프로그래밍이 뭔가 잘못돼서 빨대가 꽂힌 상태에서 프로그래밍 종료가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클로즈가 안 됐잖아요. 간혹 이럴 때 그 파일에 접근이 불가능한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 클로즈는 무조건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위드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파일 객체를 다루면서 이 위드문을 사용을 할 텐데, 이 위드문에서 사용됐던 데이터들, 객체들은 잘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파일 객체를 다룰 때 위드문을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이것을 우리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딩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벼운 생성 예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자열을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본인이 작성하고 싶은 텍스트 문자를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파일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오픈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파일 생성을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파일이 생성되는 위치는 파이썬이 실행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실행을 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객체를 만들 거예요. 변수 fp, 파일 포인터라고 약자를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오픈 함수를 이용해서 두 가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여기 설명이 나온 것처럼 하나는 파일, 오픈 파일. 그래서 우리들은 없지만 01.txt를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드를 정할 건데 이때 R로 하게 되면 R이 뭐죠? 리드죠. 리드 모드로 하게 되면은 이때는 에러가 나요. 왜냐면 01 텍스트가 없는 상태에서 읽기 모드는 없는데 W, 즉 쓰기 모드를 하게 되면은 없으면은 만들어냅니다. 그 파일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쓰겠다. 이 파일 객체에다가 아까 파일에다가 불어 넣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거를 불어 넣을 거냐면 위에 있는 텍스트 정보를 불어 넣을 겁니다. 그다음에 클로즈. 자, 반드시 우리는 쓰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꼭 닫아야 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죠.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txt 파일이 나왔고요. 지금 이렇게 깨져서 나오고 있는데 한번 실제로도 파일 탐색기를 열어서 깨지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니 이렇게 잘 메모장으로는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맥이나 리눅스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파이썬에서 만들어지는 파일들은 문자 방식, 문자를 컴퓨터가 표현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UTF-8 그리고 윈도우의 경우에는 EUCKR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UTF-8로 쓰인 문자를 EUCKR로 읽으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반대로 EUCKR로 작성된 글을 UTF-8로 읽으면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런 영어들은 기본적으로 잘 나오고 있죠. 이것을 여기에서도 해결하고 싶으면요. 파일, 기본 설정에서 설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 편집기에서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토 게스 인코딩. 이 파일의 인코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추측한다라고 하죠. 이것을 체크를 하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다시 한번 닫고 열어보면은 이제는 제대로 나오고 있죠.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네,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일이 생성된 위치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들은 이 파이썬 파일에 있는 위치에다가 만들고 싶어 했는데 여기 01.txt는 지금 day 08 폴더 밖에 만들어졌죠. 이게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위치가 어디죠? 여기 유저 스펜서 데스크탑 ICBenQ 파이썬 비기너, 즉 여기 이 폴더입니다. 이 폴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준으로 지금 경로가 잡혀 있는 거예요. 파일 경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경로를 강제적으로 옮깁니다. cd, change directory라고 하는 약자고요. day 08로 옮긴 다음에 파이썬, 리눅스나 맥이라면 3를 붙여야겠고 윈도우면은 그냥 파이썬. 그 다음에 01, 오픈, 클로즈, 파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지금 여기로 파일이 생성이 됐죠. 즉 워킹 디렉토리라고 하거든요. 일하고 있는 위치 디렉토리. 워킹 디렉토리의 위치에 맞춰서 지금 경로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 위치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적인 경로. 내가 아예 저장하고 싶은 위치로 아예 넣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역슬래시가 있으니까 우리가 문자열을 제대로 배웠던 분들이라면 아, 이거 역슬래시 이스케이프 문자 역할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스케이프 문자로 작동을 안 하게 하려면은 역슬래시를 두 번 쓰거나 또는 앞에다가 이거 이스케이프 문자 아니라 그냥 역슬래시로 쓸 거야라고 해서 앞에 로우 스트링 방식으로도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거 제거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했던 터미널들은 전부 다 지우고 그냥 이걸로 실행했으면 기본 위치로 아까 생성이 됐었죠. 네, 그런데 지금 폴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절대 경로를 없애고 01 텍스트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은 네, 이거를 지우고 다시 한번 실행하면은 여기에 생성이 되죠. 즉 파이썬이 어디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가 워킹 디렉토리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여기 정보를 그대로 갖고 온 것은 절대 경로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상대 경로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실행을 하면은 여기 폴더 기준으로 생성이 되니까 나는 여기 말고 지금 현재 위치 이 ICBenQ 파이썬 비기너라고 하는 폴더 위치에서 한 칸 들어갈 거야. 데이 08로 들어갈 거야. 그다음에 생성을 할 거야라고 하면은 다음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상대 경로는 일단은 점을 씁니다. 점을 쓰면은 현재 위치를 나타내요. 그다음에 슬래시 하고 데이 08 하고 슬래시를 합니다. 이거를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현재 위치에서 데이 08로 한 번 더 들어가서 01.txt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코드가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하면은 01.txt가 나오게 되죠. 만일 여기 데이 08이 없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현재 위치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점으로 시작하는 주소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상대 경로, 상대 경로는 앞에 점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절대 경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윈도우 기준으로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C 드라이브 또는 D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앞에가 되어 있다며 맥이나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루트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은 맥이나 리눅스는 위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루트라고 하는 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점으로 붙게 된다. 상대 경로.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 절대 경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파일명만 적혀 있다. 그러면은 그냥 현재 위치에서 그냥 만들게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코드에서 워킹 디렉토리를 확인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워킹 디렉토리 WD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확인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import os를 하고 print os.get wd 네, wd가 벌써 나왔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현재 워킹 디렉토리를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C 드라이브, 유저, 스펜서, 데스크탑 좀 지금 표현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좀 표현을 해볼게요. 현재 WD 이렇게 하고 컴마를 넣어서 실제로 진짜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자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워킹 디렉토리를 알았어. 그러면 이거를 변경하는 방법도 알면 좋겠죠. 그래서 워킹 디렉토리를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인풋 OS를 먼저 적었기 때문에 또 쓸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코드의 구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적었고요. 먼저 여러분들은 언더바 파일 이 변수를 먼저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 실행 중인 파일명 그리고 절대 위치까지 전부 다 나오고 있죠. 이것은 OS를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숨겨져 있는 변수입니다. 즉 이게 아무것도 없어도 이거는 실행이 돼요. 네, 변수를 선언하지 않았는데도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갖추게끔 하는 변수예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지금 파일의 위치로 디렉토리 정보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처럼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os.pass 디렉토리 네임 해서 언더바 파일을 좀 해볼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두 가지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여기까지는 파일 이름까지 나오는데 이 파일의 디렉토리 위치까지만 나옵니다. 즉, 이 파일의 디렉토리 이름이 뭐냐, 폴더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워킹 디렉토리를 바꾸려고 하는데 파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폴더 위치로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os.change directory 하고 여기 부분을 복사를 해서 붙여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경로가 바뀌게 되는데요. OS에서 change directory 함수 안에 원하는 경로인데 폴더 경로를 넣는 거죠. 여기서 디렉토리랑 폴더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범위 바뀌니까 따로 구글링으로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변경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죠. 이번에는 OS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 알았으니까 이 부분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니까 현재 워킹 디렉토리가 지금 파이썬 비기너였다가 아래를 보니까 현재 위치로 변환이 됐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워킹 디렉토리를 현재 파일 위치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임포트 OS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os change 디렉토리 이렇게 두 가지만 하면은 파이썬이 작업하고 있는 워킹 디렉토리 위치를 파이썬 파일의 위치로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되게 유용하겠죠. 그렇다면 이거를 변경하고 나서 지금 01.txt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한번 아래에다가 하게 되면은 생성하는 위치가 바뀔 거예요. 자, 여기서는 02로 한번 해보고요. 그냥 01과 아래로 내려서 02, 이 차이밖에 없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02는 여기서 생겨났고요. 폴더 아래 01은 워킹 디렉토리를 변경하기 전이었으니까 파이썬 처음부터 호출된 그 위치인 프로젝트 폴더 위치로 지금 진행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키포인트는 오픈, 라이트, 클로즈 이 패턴과 워킹 디렉토리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코드로 워킹 디렉토리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파일은 좀 지우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테스트를 하나 해볼게요. 클로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이 파일 객체를 수거를 해야 된다, 닫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이게 진짜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일단 이 코드를 갖고 올 거고요. 클로즈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무한반복을 좀 만들어낼게요. 무한반복을 진짜 빠르게 만들어내면은 너무 컴퓨터가 부담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타임을 넣고 여기에다가 타임점 슬립을 적당히 넣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흐름을 보죠. 파일을 만들었고 클로즈는 안 된 상태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고 있다라는 흐름이 되겠죠. 한번 이 상태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txt는 만들어졌죠. 그리고 아직 실행 중입니다. 지금 while문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01.txt를 접근하면은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종료를 해볼게요. 컨트롤 C로 종료를 했고 01.txt를 누르니 이제야 접근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 자, 01.txt 다시 접근합니다. 안 나오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미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이 01.txt에 빨대를 꽂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접근이 01.txt로 접근하는 게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접근을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무한반복은 컨트롤 C로 다시 한번 닫아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컨트롤 C 하니까 자동으로 잘 나오는데요. 이거 굳이 클로즈 할 필요 없지 않아요? 파일은 어차피 파이썬 끝나고 나서 확인하면 되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작동하는 이유는 파이썬이 개선돼서 그렇고요. 원래는 이렇게 하고 파이썬이 장제 종료가 되면은 계속 이거는 빨대, 즉 파일 객체가 꽂혀 있는 상태에서 종료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되게 단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일 객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데,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갖고 와서 실행하는 경우에는 이 파일 객체가 제대로 수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를 보완을 한 거 가지고 되네? 그러면은 이제 막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클로즈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클로즈를 여기에서 제대로 해보죠. 그렇게 되면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while문이 돌고 있는 중인데도 01.txt, 왜냐면 파일 빨대를 확실하게 뽑아냈으니까. 자, 이 클로즈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일 객체 생성하는 코드들을 슬슬 작성하게 되시면은 이 오픈을 쓰는 것은 많은데요. 클로즈는 의외로 안 쓰게 됩니다. 클로즈 반드시 해야 된다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위드문을 하게 되면은 이 클로즈를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오픈은 하지만은 클로즈는 안 쓰지만 실제로는 동작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즉 위드문을 지금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위드문을 할 때는 블럭, 표기, 즉 탭 하나 또는 스페이스 4칸 들어가는 문법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전에 했던 코드를 복사해가지고 이 부분을 위드문으로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쪼갠 다음에 자, 위드문은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먼저 위드라고 작성을 하고요. 여기에서 오픈, 이 코드를 그대로 작성을 합니다. 지금 특이한 것은 파일이 생성이 됐으니까 어떠한 빨대 데이터, 즉 파일 객체 데이터가 만들어지기는 했을 텐데
그 파일 객체를 다루기 위한 변수는 선언이 안 돼 있죠. 여기서는 as, 즉 별칭 짓는 엘리어스 문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라이브러리 참조를 할 때 사용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fp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동일한 작동을 하게 있는 겁니다. 오픈을 통해서 파일 객체 데이터가 생성이 됐고 그것을 fp라고 부르겠다. 여기서는 파일 객체를 생성을 했고 그것을 변수 fp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둘 다 fp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쓰면 돼요. 네, 이것까지도 똑같죠. 자, 그 다음에 클로즈를 원래는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알아서 닫아줘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진짜로 닫아지는지 확인을 해보죠. 이게 안 닫아준다라고 하면은 이 무한 반복을 하는 동안 여기서 만들어졌던 이 txt 파일이 접근이 안 되겠죠. 조회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무한 반복 되고 있고요. 0.txt 만들어졌으니까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잘 닫혀져 있죠. 지금 내용이 보인다라는 것은 해당 코드 여기에서 클로즈가 제대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무한반복이 잘 돌고 있다. 진짜로 무한반복 돌고 있어요. 컨트롤 C 눌러보면 알겠죠? 네, 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이 라이트 모드는 처음부터 새로 데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또 한번 실행을 하면은 똑같죠? 즉 기존 내용을 없애고 다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W 모드는 쓰기 모드. 그런데 기존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대로 삭제해 버립니다. 그런데 A 모드를 한번 해볼게요. A 모드는 어펜드 모드, 추가 모드예요.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무한 반복은 잠깐 주석 처리를 했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모드 하게 되면은 자, 첫 번째 실행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실행 하게 되면은 내용이 늘어났죠. 지금 엔터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를 엔터를 다시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네, 지금 또 늘어났죠. 지금 이거를 저장을 안 했었나 봐요. 다시 한번 이거를 끄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네,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펜드 모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기존의 데이터가 있네. 그러면은 나는 뒤에다가 붙여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 모드는 끝에서 커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W 모드는 앞에서 커서가 생겨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싸그리 없애면서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파일을 생성하는 문법들은 지금 배워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읽는 것을 해봐야겠죠? 파일을 읽는 방법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했던 방식대로 일단은 해볼 거고요. 지금은 현재는 파일 포인터를 1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오픈 하고 어떤 파일을 읽을 거다라고 해서 지금은 04.txt를 읽는다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이라고 하게 되면 읽기 모드 빨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닫으려면 똑같이 클로즈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읽으려면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드가 있고요. 하나는 리드 라인이 있고요. 하나는 리드 라인스가 있습니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를 테스트해 보기에 앞서서 일단은 파일 객체가 생성이 제대로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면은 네, 에러가 나죠. 왜 에러가 날까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파일 not found error, 파일을 찾을 수 없다. 지금 현재 같은 파일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디렉토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04.txt라고 하는 파일 없으니까 에러가 났죠. W거나 A면은 없으니까 만들어냈을 텐데 리드는 없으니까 에러가 났죠. 그러면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만들면 되겠죠. 새 파일 04.txt라고 해서 테스트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이러면 된 걸까요? 네,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잘 따랐다면은 왜 에러가 났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워킹 디렉토리가 어디죠? 프로젝트 단위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빼게 되면은 그때는 읽어져요. 네, 잘 됐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04.txt를 여기에다 넣어서 실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바깥으로 빼도 되긴 하겠지만 이것은 쉬우니까 안에 있는 것을 읽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자, 여기서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상대 경로를 통해서 day 08이라고 이렇게 접근을 한 다음에 읽어오는 방법과 네, 에러가 안 났죠. 또는 우리가 워킹 디렉토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워킹 디렉토리 변경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줄을 그대로 복사를 해와서 바꿔올게요. 그래서 워킹 디렉토리를 현재 파일이 작업하는 위치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에러가 안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리드부터 한번 해봅시다. fp1.read 하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프린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누군가는 잘 실행이 됐을 거고요. 누군가는 실행이 안 됐을 거예요. 그 차이점은 맥과 윈도우의 차이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 때문입니다. UTF-8, EUCKR. 윈도우 같은 경우에 그냥 파일을 읽어왔는데 이런 에러가 발견이 됐다. 잘 될 수도 있는데 에러가 났다라고 하면 다음처럼 한번 인코딩 방식을 바꿔봅시다. 인코딩 방식을 UTF-8로 이해를 하는 빨대를 생성을 해서 그것을 한번 읽어와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실행을 해보면은 테스트 제대로 나오고 있죠. 즉 지금 텍스트 파일, 이 파일은 UTF-8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인코딩 UTF-8이라고 강제로 알려준 겁니다. 맥이랑 리눅스는 이런 문제가 거의 없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라도 그리고 반대로 윈도우에서 있는 파일을 읽어와야 될 때는 인코딩 방식이 다른 메모장 파일일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역으로 이제 여기에다가 EUCKR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겠죠. 또 다른 뭐 표기법도 있습니다. 뭐 CP 이런 것들도 있는데 현재는 지금 UTF-8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놓을게요. 자, 여기서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PPT로 설명할 때 텍스트 모드라고 하는 T가 있었어요. T는 언제 쓰나요? 이 T는 도대체 언제 쓰이는 걸까? 실행을 해보면은 아까랑 지금 동일하죠? 이 T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붙어요. 그래서 이 T 또는 B예요. 텍스트 모드, 바이너리 모드입니다. 바이너리 모드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0101이에요. 즉 컴퓨터가 저장하고 있는 방법, 메모리의 구조를 그대로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걸로 실행하게 되면은 에러가 뜹니다. 왜냐? 지금 바이너리 0101 모드로 갖고 왔는데 UTF-8로 읽어오겠다. 이건 좀 아니거든요. 이 인코딩 정보는 텍스트 모드로 읽어올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의 정보가 나오고 있죠. 이게 0101로 전부 다 표현이 되면 여러분들이 보기 너무 어려울 거예요. 바이트 단위로 쪼개서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은 0101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파일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파일이 동일하게 복사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작업은 이 RB로 읽어와서 WB로 쓰는 겁니다. 네, WB는 뭐겠죠? 바이너리 모드로 쓰겠다가 되겠죠. 그래서 RB로 읽어온 데이터를 WB로 쓰게 되면은 동일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모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말했던 동영상이나 이미지 파일이라던가 아니면은 텍스트 파일도 이 바이너리 모드로 갖고 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파일이니까. 그러니까 바이너리 모드는 모든 파일을 전부 다 갖고 올 수 있다라고 보면은 이 텍스트 모드는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파일로만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텍스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또는 텍스트로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 된 파일들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만 이 텍스트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는 붙어 있고요. 내가 바이너리 모드로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할 때는 B를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난 바이너리 모드 쓰기 모드로 할 거야 하면은 WB로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R만 적어도 되고 인코딩도 좀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UTF-8로 UTF-8 이렇게 작성을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이 리드를 두 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네, 테스트가 두 번 될 줄 알았는데 한 번만 나오고 있죠. 이게 왜 그러게 되냐면요. 자, 텍스트 모드에서 자, 빨대를 꽂았어요. 오픈으로. 그러면은 리드를 하니까 읽어옵니다. 전부 다. 자, 그러면 지금 커서가 어디 있죠? 맨 뒤에 있어요. 자, 맨 뒤에서 더 데이터 읽을 수 있나요?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뜨는 겁니다. 읽어온 거예요. 지금 현재 커서부터 맨 끝까지 읽어왔는데 지금 커서가 맨 뒤에 있는 거니까 데이터가 가져와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커서를 다시 처음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ap1.make
메소드 중에 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0번 위치 맨 처음으로 돌리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면은 네, 다시 잘 돌아왔죠. 테스트에서 테스트 다시 잘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식1을 하면은 커서를 처음 위치로 맨 처음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도 옮길 수 있지 않을까? 뭐 세 번째로도 옮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 앞뒤로 이 커서 위치를 확인하는 텔이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프린트를 좀 감싸야 되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동일하게 여기는 현재 커서 확인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현재 커서 확인하는 거니까 실행해 보면은 네, 지금 테스트라고 한번 읽어와서 맨 끝까지 갔더니 9라고 하는 커서가 됐고 맨 처음으로 돌리니까 0, 그 다음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0이라고 하는 커서 제대로 맨 처음으로 갔는지 확인했고요. 마치 인덱스랑 똑같죠. 그 다음에 테스트라고 하고 읽어왔으니까 만약에 여기에다가 또 텔을 했었다라면 9가 나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네, 9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자, 글자는 3개인데 왜 여기서가 9번 인덱스, 왜 9라고 하는 커서로 표현이 됐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영어로만. 자, 실행을 해보면은 자, 테스트니까 4글자니까 0, 1, 2, 3, 4 0, 1, 2, 3, 4 맞잖아요. 네. 그런데 한글이 껴져 있는 순간 3이 적용됩니다. 한글은 자음 모음이 합쳐져 있잖아요. 3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3을 씁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1을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가 이 커서를 2로 바꿔보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에러가 나거든요. 자, 왜 에러가 나냐면은 UTF-8로 이거를 인식하고 있는데 한글은 3단이잖아요. 그런데 접근할 수 없는 위치로 지금 접근을 해서 에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잘 됐고 스트까지 나왔죠. 즉 흐름을 보죠. 처음에 전부 다 읽어왔고 커서가 여기 있는 위치에서 여기 커서 3의 위치까지 옮긴 다음에 다시 읽어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커서를 옮길 때는요. 내 데이터가 지금 한글인지 또는 영어가 섞여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일 에러가 났다라고 하면은 에러 난 상황에서 좀 커서를 조정하는 문법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바로 실행하면은 이렇게 에러가 뜨면서 종료가 되잖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try except 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에러가 났을 때 프로그램이 바로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것을 한번 시도해 보지 않을래 오류를 제어할 수 있는 문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인데 2에서 에러가 났네? 그러면은 한 번 더 깎아서 1로 한번 해볼래? 이래도 에러나? 그럼 0으로 한번 다시 해볼래? 이렇게 안전한 위치까지 옮겨갈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즉, 2도 틀렸어? 그럼 1도 해보고 0도 해봐. 지금은 우리가 이게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오류가 나면은 바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니까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안전한 위치인 맨 처음 커서 여기에다가 좀 표현을 하자면 영어는 1씩, 한글은 3씩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코드를 위드문으로 한번 바꿔보죠. 그러면 위드문을 쓰고 오픈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갖고 올게요.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고 할 거냐? 이번엔 fp2라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고 프린트 fp2 read 위에 있는 거랑 지금 동일하게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랑. 그 다음에 씩 해서 커서 이동하고 리드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리드만 할게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네, 테스트라고 나오죠. 좀 구분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해놓을게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네, 잘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리드의 특징을 알아야겠죠. 리드는 전부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전부 다 이걸 전부 다라는 것은 좀 오히려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가져온다. 이게 맞겠네요. 자, 그러면은 리드 라인은 뭘까?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구분선을 미리 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텍스트 파일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이 쉬우면 좋을 것 같으니까 첫 번째 줄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세 개의 줄을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졌고요. 이번엔 리드라인으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리드라인 할 거고요. 미리 코드를 좀 보여드리자면 3번을 할 겁니다. 왜냐? 3줄이니까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네, 첫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엔터까지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요. 지금 텍스트에서 여기 엔터가 한 번 있잖아요. 여기 맨 뒤에. 그래서 엔터가 한 번 됐고 그 다음에 프린트도 원래 엔터를 한 번 더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터가 2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엔터라고 하는 문자는 역/n이잖아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처럼도 할 수 있습니다. repr이라고 하는 이렇게 함수를 해가지고 원래 이런 식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역/n이라고 나오고 있죠. 엔터가 들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점점 포맷 이 함수를 좀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를 또 한 번씩 해주고요. 개수를 맞춰줘야겠죠. 지금 여기,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중괄호를 넣어주고 여기에 들어갈 때 그대로 하게 되면은 아까랑 결국에 똑같으니까 지금 여기를 느낌표 R이라고 해서 로우 스트링 형식으로 바꿔줄 거야 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래쪽에 이게 있으니까 이걸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지금 데이터가 첫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이렇게 각각 데이터를 갖고 오고 있죠. 즉 리드라인은 뭐죠? 한 줄씩 갖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리드 라인스죠. 자, 리드 라인스는 한 번만 쓸 거예요. 왜 그럴까를 생각하면 네, 전부 다 갖고 와지기 때문이겠죠. 자, 리드라인스를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하게 되면은 리스트로 나오게 됩니다. 즉 여기는 여러 줄을 갖고 오네요. 그럼 여기서 커서 위치를 바꿨을 때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죠. 자, 1을 하게 되면은 앞에가 숫자니까 이것은 1, 그 다음에 이거는 숫자 3이죠. 그러면은 4 정도 하면은 여기 째부터 나올 것 같네요. 한번 실행을 해보죠. 하면은 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즉 여러 줄을 갖고 오는데 현재 위치부터죠. 현재 커서 위치부터 끝까지 여러 줄을 가져오는데 리스트로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세행 즉 엔터 기준으로 나눠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위에 처음 했던 리드라인이랑 리드라인스 커서 위치를 옮기는 함수까지 알아두셔야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한번 파일들을 여러 개 만들어 보는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행하기에 앞서서 워킹 디렉토리를 바꾸고 진행을 할게요. 왜냐하면 파일이 실행된 곳에 저는 파일이 생성되기를 원하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특정 위치에다가 만들 것이라면 파일 오픈 함수를 사용을 할 때 내가 생성을 하고 싶은 경로를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워킹 디렉토리를 변경을 하고요. 학생들의 정보를 미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학생 1, 2, 3의 성적은 10, 90, 70이다 라고 해놨고요. 자, 그리고 이거 가지고 성적표 또는 가정통식문처럼 한번 템플릿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메시지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원모님 안녕하십니까. 담당자 스펜서입니다. 다행히 이거는 학교 시험은 아니어서 국가시험이라고 할게요. 국가시험 땡땡땡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점수를 맨 마지막에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성적표 파일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한 사람씩 전부 다 갖고 와야 되니까 포문부터 작성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for m in load data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프린트 m을 해서 데이터들이 하나씩 잘 가져와지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할게요. 지금 보니까 학생 1, 학생 100, 뭐 학생 2, 학생 90 이런 식으로 잘 갖고 와지고 있네요.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0번 인덱스를 하게 되면은 학생 즉 첫 번째 인덱스만 갖고 와지게 되는 거고
1번 인덱스 이렇게 하면은 점수만 갖고 와지게 되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아까 0번째 자리 뭐 그리고 두 번째 자리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해도 되는데요. 다음처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데이터가 불려와지잖아요, 하나의 단위를. 그럴 경우에는 여기 앞에 변수를 두 개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네임과 그리고 두 번째는 스코어죠. 이렇게 하면은 학생 1이 네임 변수에 들어가고요.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스코어에 들어갑니다. 변수를 분리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만큼 변수를 넣어주면은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스코어 실행을 해보면은 아까 우리가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로 나눴었던 거랑 동일한 동작을 하고 있죠. 네,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필요한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파일 이름은 뭐라고 우리가 지을 거냐면 땡땡 결과표를 만들 겁니다. txt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포맷을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name이 들어가게 해서 이 사람의 파일 이름이 뭐라고 나오는지 일단은 확인을 해보죠.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학생 1의 결과표 txt, 학생 2의 결과표 txt라고 나오게 될 것이고 점 슬래시 이것은 파일 이름이 아니라 파일 경로인 거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 학생 1 결과표 txt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코드가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파일 네임도 일단은 지우고 이것도 너무 간단한 코드이니까 주석 처리보다는 삭제를 해서 좀 더 깔끔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생성을 할게요. 그러니까 텍스트에 적힐 내용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uMessage라고 해서 기존에 위에 있던 메시지에다가 포맷을 할 거예요. 적절하게. 그래서 첫 번째는 네임이 들어가게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코어가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프린트 new 메시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것을 나중에 확장을 한다라면 이 점수에 따라서 아래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라는 메시지도 붙일 수가 있겠죠. 그것은 이제 if문을 여기에서 작성하면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과제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해당 데이터로만 파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드 오픈 하고 파일 네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W 쓰기 모드로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내가 인코딩까지 걸어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UTF-8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파일 객체가 생겨났으면은 이것을 다뤄야 되니까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fp라고 하는 명칭으로 붙여주겠다 라고 해서 이 fp를 가지고 쓰겠다 뭐를 메시지 new 메시지를 작성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의 이 파일 네임은 여기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쓰여지는 메시지는 여기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위에 있는 템플릿을 통해서 갖고 온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보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파일이 3개가 만들어졌고 각각의 학생 인사를 하고 있고 점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더 확장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합격, 불합격 여부도 할 수 있고 여기 우리 포매팅 할 때 0, 1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었잖아요. 또는 이제 네임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 스코어. 그래서 장문으로 작성을 했을 때 네임이 들어갈 부분, 점수가 들어갈 부분, 뭐 다양한 데이터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처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네임 자리에는 네임이 들어가고 스코어 점수에는 스코어가 들어가게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네임과 스코어는 여기 템플릿에 나와 있는 스코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네임과 스코어는 여기 포문에서 우리가 가져온 네임과 스코어죠. 별개의 데이터라는 거. 왜 똑같은 걸 똑같은 거로 하고 지정을 하지?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도 실행을 하면은 학생 결과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한 30개면 30개, 50개면 50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네, 강의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일 객체와 위드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픈 그리고 파일 경로를 적어서 어떠한 경로에 있는 파일을 접근을 해서 거기에 빨대를 꽂을 거다. 빨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W 모드, 읽기 모드로 만약에 꽂으면은 없으면은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읽기 모드로만 꽂게 되면은 에러가 난다.
왜냐면 나 읽으려고 했는데 없어버리게 되면은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은 W랑 A 모드 같은 경우에는 생성을 해버린다. 그리고 W랑 A 모드의 차이점 뭐였는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그리고 클로즈 파일 객체를 생성하면은 반드시 닫아줘야 된다. 이거 안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 클로즈를 우리가 빼먹어서 또는 프로그램상의 어떠한 이유로 못하게 되는 상황, 도중에 무슨 로직을 처리하거나 외부로부터 충격을 통해서 컴퓨터가 폭파됐을 때 그럴 때 이제 파일 객체가 꽂혀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드문을 쓰면은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파일 객체를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텍스트 모드에, 그리고 텍스트 모드로 할 때는 텍스트 데이터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생성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일을 읽고 뭐 복사하고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바이너리 모드를 사용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텍스트 파일을 읽을 수 있으니까 텍스트 파일 형태로 보통 위드문을 작성을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음성 파일을 만들거나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내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한다라면은 그때 바이너리 모드로 사용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읽어오는 방식은 리드, 리드라인, 리드라인스가 있다라는 것과 함께 커서라는 존재, 그리고 커서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영어랑 숫자는 1단위로 커서가 계산이 되는데 한글은 3단위로 계산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알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일 객체와 위드문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거 꽤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설명하면서 맥과 리눅스, 뭐 절대 경로, 상대 경로 이런 얘기까지 제가 빠르게 넘어가게 됐는데요.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한번 해당 키워드로 직접 찾아보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파일 객체와 위드문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